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1 실체적 총론입니다. 이 의견서는 표지가 한 장이고 목차가 두 장이고 그리고 전체 내용은 A4 용지로 43페이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대법원에 접수한 접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양이 30페이지가 넘으면 대법원에서 기록 자체를 보지 않는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최대한 줄이고 줄였지만 결국 43페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실체적 총론은 거짓과 진실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짓과 진실 홈페이지는 true박1.com입니다. true, T-R-U-E, 진실, 박, P-A-R-K. 이 박은 공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프레지던트 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true, 박,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1.com. 이곳이 거짓과 진실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은 누구나 이 실체적 총론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제가 해놓았습니다. 근데 내용이 워낙 길기 때문에 제일 먼저 두 장짜리 목차만 보십시오. 그 목차 제목만 쫙 읽어보시면은 대통령 사건의 윤곽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1 실체적 총론은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의 장. 첫째는 뭐냐? 대통령과 최서원 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그리고 제2장에는 미르재단 설립 과정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제3장에는 K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제4장에는 정유라의 승마 지원과 관련된 뇌물수수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제5장에는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해 언급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제6장에는 마치는 글이라고 하여 박근혜 대통령 사건 심리를 대법원 전원 합의체 해부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대통령은 상고하지 아니하고 검사만 상고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제1심 공동 피고인인 최서원 사건, 그리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사건, 이 두 사건은 대법원의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르면 공동 피고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생기면은 상소하지 않은 피고인, 즉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파기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직권으로 파기해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대향적, 필요적 공범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은, 대통령 사건과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서로 모순되지 않은 그런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 등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해부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도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 이유, 그 법적인 근거를 마치는 글에서 역설했습니다.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되면 전체 대법관 13명의 대법관이 각자의 의견을 판결문에다 기록해야 되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됩니다. 함부로 판결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검찰과 특검이 그 당시 정치 상황, 김무성, 김성태 등을 비롯한 그 이상한 그 당시 정치 상황하고 그리고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흡입 보도한 언론 기사, 그걸 근거로 특검과 검찰이 범죄 사실을 꾸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거대한 거짓의 산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만큼은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에 기반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는 변호사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를 계속해서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날 1차로 대통령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 의견서는 이미 제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실체적 이 총론은 검찰과 특검이 작성한 대통령 사건의 공소 내용, 즉 대통령 사건의 범죄 혐의 부분, 이 범죄 혐의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는 점을 제가 사실관계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한 것입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과 최수원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치열하게 검찰과 특검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워낙 기록이 방대한 데다가 30만 페이지 이런 그 방대한 기록,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열리는 그 재판 일정에 쫓겨서 놓쳐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1심과 2심에서 쟁점화되지 못했던 이런 놓쳐버린 것들만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가지고 기자의 입장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적 총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궁금한 부분, 의문이 있는 부분은 제가 무엇이든 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제가 앞으로 낼 이 의견서 작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거짓과 진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꼭 당부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실체적 총론을 주변의 많은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대통령 사건의 진실에 눈을 뜨게끔 도와주십시오. 2장짜리,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2장짜리 목차만 보시면은, 2장짜리 목차 제가 제목을 쫙 써놨습니다. 그 제목만 보시면은 대통령 사건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체적 총론에서 다 쓰지 못한, 이 페이지 제한에 걸려가지고 다 쓰지 못한 대통령 사건의 또 다른 진실들은 늦어도 11월 초에 제출할 강론에서 제가 다 언급할 것입니다. 지금 이 강론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저를 도와주는 변호사들이 이 실체적 총론과 강론을 총망라한 법리적 총론을 작성해서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쓴 실체적 총론의 목차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순간
뜨거운 분노가 가슴 속에서 치솟아 오름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